때는 조선시대 충청도의 녹술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세가 기울어버린 한 양반 가문의 젊은이 한지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초라한 초가집이었고 지붕은 군데군데 비가 샜으며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25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그는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며 힘겹게 농사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양반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흙일로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콜록, 콜록.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어여쁜 며느리가 끓여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 맛보는 것이 소원이군. 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 기침 소리는 지원의 마음을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지원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연모의 정이 있었으니 바로 이 고을제일의 명문가인 김대감 댁의 첫째 며느리 민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었지만 그 고고한 자태와 아름다운 용모는 꺾이지 않은 한 송이 난초와 같아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지원 같은 몰락한 양반에게는 감히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였지요. 혼잣말로 어머니의 소원을, 그리고 닿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더는 이렇게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무슨 수라도 내야만 한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자신의 애끓는 마음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던 지원은 결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민씨 부인을 보쌈해 오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 지원은 보쌈만큼은 이 동네 최고라고 큰소리치는 배씨 삼형제를 은밀히 고용했습니다. 첫째 배만덕은 대장장이었지만 지독한 야맹증으로 밤에는 코앞의 것도 분간하지 못했고, 둘째 배중식은 나무꾼이었으나 소문난 길치라 제 집을 찾아갈 때도 길을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백그철은 자칭 보쌈 전문가라 떠벌렸지만 실제로는 남의 집 닭장이나 터는 좀도둑에 불과했습니다. 지원은 이들의 실체를 꿈에도 모른 채 김대감 댁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김대감 댁 대문으로 들어가 오른편에 있는 행랑채를 지나면 바로 앞마당이 나오. 거기서 사랑채 뒤편으로 돌아가면 안채가 있는데 그 안채의 가장 왼쪽 끝방이 민씨 부인께서 머무는 곳이요. 그 방 앞에는 분홍빛 매화나무가 두 그루 나란히 서 있으니 다른 곳과 절대 헷갈리면 아니 돼요. 부디 실수 없이 모셔와 주시오. 에헤이, 나으리.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오. 이 몸 같으면 이 동네 지리는 눈 감고도 환하다니깐요. 매화나무 두 그루, 똑똑히 기억했소이다. 맞아요. 맞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손잡으면 일이 그냥 착착 진행된다니까요. 염려 마시오. 보쌈이라 이거지. 우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오. 이 동네 과부들이 밤만 되면 우리 오기만 목 빠지게 기다린다는 소문 못 들어보셨어. 그러나 문제는 이 삼형제가 지독한 허풍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칠흑 같은 어둠 속 김대감 댁에 도착한 그들은 눈을 찡그리며 저기 저 문짝 보이지? 저게 대문이야. 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사랑채 지나고 행당채 나오고 뒷마당 끝방 앞에 살구나무 두 그루 가랬나? 아니, 형님. 살구나무가 아니라 매화나무 아니었소? 내 귀는 정확하다니까. 에이, 살구나 매화나 그게 그거지. 밤중에 꽃 색깔이 보이나? 그냥 길쭉한 나무 두 그루 서 있으면 거기가 맞는 거요. 어서 들어가기나 합시다. 해 뜨겠네. 그렇게 그들이 잘못 찾아간 방의 주인은 김대감의 둘째 며느리인 홍씨 부인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28의 그녀는 본래부터 대담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유명했지요. 혼잣말로 아휴, 심심해. 매일 똑같은 하루라니. 삼형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상에 누워있던 홍씨 부인이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기는커녕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이 깊은 밤에 웬 손님들이신가? 속삭이며 세상에 간도 크셔라.
시커먼 산에 셋이 자루 들고 쳐들어왔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 나 같으면 벌써 기절했겠다. 활짝 웃으며 놀랄 게 뭐 있소? 내가 하도 심심해서 무릎을 탁탁 쳤더니 누가 와도 올 줄 알았지? 당황하며 그것이 혹여 무섭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무섭기는요. 재밌기만 한걸. 지루해 죽을 뻔했는데 드디어 오셨구만. 기다리다 못 빠질 뻔했소. 막내 백그철이 보자기를 꺼내 들자 홍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치맛단을 여몄습니다. 자, 어서 곱게 싸주시구려. 어이없다는 듯. 근디 말이오. 우리가 초행길이라 깔깔 웃으며 그럼요. 중얼거리며 이거 보쌈을 하는 건지 마님 모시고 결국 배씨 삼형제는 상상도 못한 적극적인 보쌈 피해자 홍씨 부인의 안내를 받으며 지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기막힌 인연이 과연 어떤 파란을 일으키게 될까요?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지원의 집에 도착한 삼형제는 방 안의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드디어 민씨 부인을 뵙게 되는구나.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이 부인은 누구시오? 글쎄 말이다. 어두컴컴해서 눈에 뵈는 게 없더니만. 참나, 이건 완전 사기 보쌈이잖소. 나는 고운민 씨 마님 모셔온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람.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이거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소. 형님들, 냅다 튑시다. 얼른. 겁에 질린 삼형제는 수고비도 받지 않고 허둥지둥 방을 빠져나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보시오. 어딜 가는 거요? 이 사람 다시 데려다 놓고 가야지. 그때 보자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홍씨 부인이 씩씩하게 일어서며 어안이 벙벙한 지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참. 내가 무슨 물건이라도 된단 말이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게. 이 몸이 장독되어 아니면 집신이요. 마음대로 들었다 놨다 하게. 그리고 나으리, 이 보쌈은 공짜 아니요.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소. 어여쁜 색시 하나 덥석 생겼는데 이걸 갖다 버리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아이고, 나 참 미치고 팔짝 뛰겠네. 어서 댁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사람을 잘못 데려온 게 맞으니까. 허리에 손을 얹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이 몸은 이제 나으리가 보쌈해온 몸이요. 이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할 텐데 내가 어찌 돌아간단 말이오? 이건 다 나으리 탓이니 책임지셔야지요. 그녀의 당당함의 지원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방에서 무슨 일이 소란이냐? 손님이라도 왔느냐? 잽싸게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아이고, 어머님. 무슨 손님이래요? 며느리가 왔지요. 금방 따끈한 죽 한 그릇 쏘 올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셔요. 피식 웃으며 허허, 이거 야무진 것 좀 보게. 말하는 것도 시원시원하고 생긴 것도 아주 복스럽구나. 어머니의 긍정적인 반응에 지원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정신 차리자. 한지원. 저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다간 큰일 나는 게야. 절대로 아니 될 일이다. 그렇게 잘못된 보쌈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예측 불가능한 신혼생활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의 동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원은 애써 그녀를 외면했지만 홍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살림살이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원의 어머니는 홍씨 부인이 차려준 밥상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 아가. 이 된장찌개 맛은 대체 어디서 배운 것이냐?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으뜸이로구나.
활짝 웃으며 어머님 입맛에 맞으신다니 제가 더 기쁘지요. 다 어머님 복이 많으셔서 저 같은 며느리를 들이신 거 아니겠어요? 홍씨 부인의 넉살과 살가움에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웃음꽃을 피웠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넉넉지 않은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갔고 밤늦게까지 삭바느질로 푼돈을 벌었습니다. 고된 일에 그녀의 몸은 조금씩 여위어 갔습니다. 지원은 밤늦도록 바느질하는 그녀의 옆모습을 힐끔거리다 어느 순간 둥글던 얼굴선이 오목조목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혼잣말로. 참. 처음엔 그저 덩치 큰 여인인 줄만 알았는데 살이 빠지니 이목구비가 저리 고왔던가? 통통하고 억척스럽다고만 생각했던 그녀의 모습이 어느덧 달빛 아래 고운 여인의 모습으로 지원의 마음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농번기가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혼자서는 일이 너무 고되니 마을의 천배라는 총각을 품앗이꾼으로 불러보심이 어떨지요? 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천배는 덩치가 좋고 인물이 훤칠한 데다 심성까지 고와 마을 처녀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젊은이였습니다. 홍씨 부인의 제안으로 지원은 천배를 일꾼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며칠 함께 일하는 척하다가 이내 고된 바치를 천배에게 떠넘기고 다른 핑계를 대며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홍씨 부인과 천배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홍씨 부인은 낡은 옷을 깨끗이 기워 천배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 정말 제가 입어도 되는 겁니까? 마님께서 직접 기워주신 것이니 갑오로 삼아야겠습니다. 볼을 살짝 붉히며 뭘 그런 걸 가지고. 어서 입어보게. 나중에 해지면 또 가져오게나 내가 다시 꿰매줌세.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던 지원의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바로 질투심이었습니다. 혼잣말로. 저것들이 뭐가 좋다고 실실 웃고 있는 게야. 속이 다 뒤틀리는군. 저녁 식사 시간, 홍씨 부인은 땀 흘려 일한 천배의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주었습니다. 천배 총각, 고생이 많았네. 많이 먹고 힘내야 내일도 일하지. 이보시오. 나도 아침에 잠깐 일했는데 왜 내 밥은 요만큼이? 서방님은 낮에 장에 나가서 빈둥거리다 오셨잖소. 밥고랑은 천배 총각이 혼자 허리 휘도록 다 팠는데요. 밥이라도 실컷 먹어야 기운 차리지요. 지원은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아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홍씨 부인에 대한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지원은 용기를 내어 홍씨 부인을 위해 뒤뜰에 핀 코스모스를 꺾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꽃을 꺾으려니 어색하고 쑥스러워 망설이다가 그만 줄기만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천배가 싱글벙글 웃으며 홍씨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탐스러운 보라색 도라지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님 들으려고 꺾어왔습니다. 도라지꽃도 마님만큼 예쁜 건 처음 봅니다. 활짝 웃으며 어머나 고마워라. 천배 총각도 참 다정한 사람이구먼. 그 순간 지원의 마음속 질투의 불길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바느질하는 홍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술 좀 그만 드셔요. 그러다 속 다 버리시겠습니다. 비틀거리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 줄 아시오? 다 당신 때문이오. 당신만 보면 속이 꽉 막히고 머릿속엔 온종일 당신 생각뿐인데 당신은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맨날 그 천배 녀석한테만 잘해주지 않소. 홍씨 부인은 깜짝 놀라 지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툰 질투와 함께 애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저는 그저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에게 고마워서 그런 것뿐입니다. 아니요. 내가 그동안 당신을 외면했던 것은 미워서가 아니었소. 내 마음을 들킬까봐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용기가 없었던 것이오. 지원은 말끝을 흐리며 홍씨 부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제야 홍씨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눈가가 붉어지며 서방님, 이제 저를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셔요. 그렇소. 나는 당신이 좋소. 처음엔 몰랐는데 어느샌가부터 내 마음이 온통 당신으로 가득 차버렸소. 눈물을 흘리며 서방님, 저도요. 저도 며칠간 마음이 자꾸 서방님께로 향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잘못된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 드디어 진정한 사랑으로 꽃을 피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부터 찾고 밤에는 바느질하는 아내 곁에 꼭 붙어 앉아있는 동네에서 소문난 애처가가 되었지요. 아이고, 부인. 이 국물 맛이 어쩜 이리도 깊고 구수한 게요. 이건 하늘이 내린 손맛이 틀림없소. 세상에, 우리 부인 손재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복덩어리요. 이 옷을 입고 장에 나가면 온 동네 아낙들이 다 부러워할 것이오.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던 중 홍씨 부인의 비법 간장이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담근 간장은 맛이 깊고 향이 좋아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사러 올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댁내 간장은 어째 이리 맛이 좋은 게요? 이 간장 하나면 밥 두 그릇은 뚝딱이겠네. 수줍게 웃으며 별말씀을요.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지요. 거기다 저희 어머님 손맛이 더해졌으니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 간장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덕분에 허름했던 초가집의 기와도 올리고 예전에 팔았던 논밭도 조금씩 다시 사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가 펴지자 홍씨 부인의 몸에도 다시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에 비친 자신을 보며 아이고, 내가 또 옛날처럼 통통해졌네. 이러다 서방님이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로구나.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지원이 눈을 번쩍 뜨고 말했습니다. 부인,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시는 게요. 나는 당신이 야위었을 때도 좋았고 지금처럼 복스럽게 살이 오른 모습은 더 예쁘구먼. 내가 반한 것은 부인의 겉모습이 아니오. 당신의 그 깊은 속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는 그 따뜻한 정성에 반한 것이오. 당신은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눈물을 글썽이며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것이 서방님 같은 분께 보쌈당한 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요. 엉뚱하게 시작된 보쌈이었지만 겉모습이 아닌 서로의 진심과 인품을 알아본 두 사람의 사랑은 집안의 웃음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 마을 전체에 오래도록 회자되는 따뜻한 이야기로